46억 년. 인간의 상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끊임없이 파괴되고 재건되었으며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지독한 생존 게임의 무대였습니다. 지구 역사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과 행성 자체가 벌인 치열한 전쟁의 기록입니다. 내레이션. 우리는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에 완벽하게 설계된 안정적인 보금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이라는 리셋 버튼을 눌러 기존 생태계를 70% 이상 파괴했습니다. 왜 지구는 자신을 파괴했을까요? 왜 안정적인 시대를 거부하고 격변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지구 역사의 4대 시대성 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관통하며 숨겨진 4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가설. 가이아 가설. 지구가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 유지 시스템을 조절하고 때로는 생명을 희생시켜 전체를 살리는 살아있는 유기체일 수 있다는 암울한 가능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고대의 지옥불 시대부터 인류가 등장한 최근까지 이 46억 년의 역사는 충격적인 비극과 예측 불가능한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지구 역사의 4가지 결정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우리 행성이 감춰온 진짜 얼굴을 확인하십시오. 지구 역사의 첫 10억 년은 명왕누대로 이름 그대로 지옥의 시대였습니다. 거대한 테이아 충돌의 여파로 지구 표면은 녹아내렸고 수많은 운석이 쏟아지는 후기 대폭격을 겪었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 속에서 시생누대에 비로소 최초의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산소가 없는 환경, 즉 현기성 환경에서 메탄과 황화수소를 이용해 겨우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약 27억 년 전 지구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혁명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입니다. 이 미세한 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고 산소를 부산물로 배출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인 광합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생명의 축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시아노박테리아가 뿜어낸 산소는 당시 지구에 살던 현기성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인 독극물이었습니다. 산소가 축적되자 대부분의 원시 생명체는 산소 중독으로 멸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 24억 년 전 발생한 대산소 사건입니다. 이는 지구 역사상 최초이자 생명체 스스로가 일으킨 최악의 환경 재앙이었습니다. 산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기에 축적된 산소가 강력한 온실가스였던 메탄을 파괴하면서 지구는 순식간에 냉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7억 년 전 지구 전체가 수백 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이는 눈덩이 지구 빙하기가 도래했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만들어낸 독극물과 빙하기라는 극단적인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 극한의 환경을 견딘 생명체만이 산소를 이용하는 법을 배워 유성생식과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생명의 초기 진화는 독극물과 빙하기라는 충격적인 비극을 먹고 자란 것입니다. 성 캄브리아대의 긴 고난을 이겨낸 생명체들은 약 5억 4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대폭발을 일으키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수백만 년 만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동물문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진화 역사상 가장 빠르고 격렬했던 시기였습니다. 생명은 바다를 가득 채우고 육지로 진출하며 야망을 키웠습니다. 약 3억 년 전 석탄기에는 육상 식물들이 대륙을 뒤덮었습니다. 이 거대한 식물들이 죽어 땅에 묻히면서 석탄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대규모로 제거되고 산소 농도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생명에게 축복 같았습니다. 하지만 축복은 곧 비극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번성 뒤에는 가장 잔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페른기 대멸종은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해양 생물의 96%, 육상 척추동물의 70%가 사라졌습니다. 이 멸종의 주범은 거대한 소행성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시베리아 트랩이라 불리는 대규모 화산 폭발이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이 폭발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대기로 방출하여
전례 없는 지구 온난화를 초래했습니다. 해양은 산소가 사라지는 무산소지대로 변했고 육상 생물은 치솟는 온도와 산성비 속에서 질식했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리셋 버튼을 누르듯 생명의 야망을 철저히 검열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페른기 멸종은 가이아 가설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생명이 너무 번성하여 환경 변화에 취약해졌습니다. 지구는 생태계가 과부하될 때 외부 또는 내부의 재앙을 통해 스스로를 정화하는 잔혹한 조절자처럼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생명은 이 멸종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효율적인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멸종 이후 지구는 공룡의 시대인 중생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들의 거대함과 다양성은 생명의 정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전 에피소드에서 보았듯 그들의 거대함과 느린 번식 속도는 멸종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백악기 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소행성 충돌은 공룡 멸종의 결정적인 방아쇠였지만 그것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 인도에서 데칸 트랩이라는 거대한 화산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화산 활동은 수십만 년 동안 지구 환경을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소행성 충돌이 데칸 트랩의 화산 활동을 활성화시켰다는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즉, 소행성 충돌의 엄청난 충격파가 지구 반대편의 지하 마그마 챔버에 영향을 미쳐 화산 분출을 가속화했다는 것입니다. 공룡은 두 가지 거대한 재앙의 합작품에 의해 멸망했던 것입니다. 충돌 겨울과 화산 독가스의 결합은 지구를 생존 불가능한 행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룡의 비극적인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환경 변화에 대한 관성입니다. 거대한 몸집과 특화된 생태적 지위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급격한 환경 변화가 닥치자 그들의 적응력은 영에 수렴했습니다. 그 대신 살아남은 것은 쥐처럼 작고 잡식성이며 땅속이나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연한 생명체, 즉 포유류와 조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지구는 다시 한번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배자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유연한 후계자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공룡이 사라진 후 지구는 비로소 신생대, 즉 포유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공룡의 억압에서 벗어난 포유류는 남겨진 생태적 지위를 폭발적으로 채우며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약 200만 년 전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프리카 대륙에 등장했습니다. 지구 역사의 46억 년을 단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1분에 불과합니다. 인류는 지구의 역사를 바꾼 유일한 종입니다. 우리는 불과 수백 년 만에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를 수억 년간의 재앙에 비견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6번째 대멸종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과거의 대멸종이 화산 폭발이나 소행성 충돌과 같은 외부 또는 내부의 자연적 요인이었다면 이번 6번째 멸종은 지적인 생명체 자체가 일으키는 최초의 재앙입니다. 지난 5억 년간의 멸종 속도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이아 가설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무분별한 성장은 지구 전체 시스템의 과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지구 역사는 시스템의 과부하를 주는 지배자를 가혹하게 제거했다는 냉정한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6번째 대멸종의 희생자가 될지 아니면 지구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되어 지속 가능한 공존을 이룰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46억 년의 지구 역사는 피와 눈물 그리고 기적의 서사였습니다. 지구는 수많은 위기와 재앙 속에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더 강인한 생명에게 기회를 주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인류. 우리는 46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어떤 생명체보다도 강력하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구 자체가 눌러버릴 6번째 리셋 버튼의 희생자가 될 것인가? 그 답은 오직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의 깊은 탐구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치열하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